자, 현성 바이탈. 오. 지금 이 친구가 뛰어넘은 이평선이 뭐죠? 제일 장기 이평선. 2890. 121선이죠. 전일 거래량을 이제 뛰어넘었네요. 2890을 일단 기준으로 두고 2890. 아, 벌써 반등이. 여기가 2890이란 말이에요. 너무 아쉬운데. 현성 바이탈. 거래가 조금씩 들어와 주기는 했고, 현재 VI. 분 차트.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진짜. 아, 제가 이게 왜 아쉽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음, 이평선 매매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 이미 이 자리는 지나갔고, 봤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안 터진 시점에서는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그치, 그냥은 못 가죠. 이평선 매매는 어쩔 수 없고, 노란 풍선 말고는 별거 없었는데, 3110원, 3120원, 3120원. 자, 3110원. 3110원. 아, 어떡하지? 3115원. 3115원. 네, 중간. 자, 3115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하면서 하려니까 힘드네. 자, 3115원입니다. 3115원. 얘는 3115원입니다. 자, 조금 위험한 돌파이긴 한데, 그래도, 점심시간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알람입니다. 자, 3110원. 그렇지. 전부 다 체결. 자, 이 상태에서, 자, 얘 파동폭을 보세요. 파동폭을 보면은, 네, 그냥 얼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이런 파동폭들을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단위로 가고 있는지가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얘는 3% 정도는 훅훅 움직여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네, 3% 이내에서 한번 매도가 가능하겠죠.
자, 얘는 3115입니다. 3115. 아, 이것도 이제 이평선이 안 나왔네. 자, 이거는 3,200원에 매도가 나가면 되겠죠. 3,200원. 그거보다 조금 안쪽 3,195. 네, 3,195. 그러면 2% 정도 나오죠. 당연히 이제 손절가 있어야겠죠. 손절가. 손절가 마이너스 3% 정도를 항상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이 3% 정도를 염두하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성 바이탈 씻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그 가격이 도달했다라는 알람이 울렸습니다. 사실 이제 2시까지, 지금 이제 1시 반이 다 돼가는데 2시까지 사무실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봐야 하는데 얼마로 잡았더라? 3,115원. 3,115원. 아이고. 이 가격이 이제 매수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선이 뭐 이쯤, 네, 요렇게 98, 32, 네, 어쨌든 이쯤 이렇게 잡고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일단은 그 1000번의 분석 훈련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일다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을게요. 중요한 건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기본기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나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머리도 안 말린 상태거든요. 나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자야 될 시간인데 지금 또 일이 있어서 가서 또 자료를 또 만들 게 있습니다. 공부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제 글을 계속 쓰고 있어요. 좀 졸리더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자리였단 말이에요. 네, 아까 이거 올라가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호가창에 그 또 증거들이 나와 있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켜야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고 눌렸을 때 다시 돌파. 일단은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부가적인 뭐 기본기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이따가 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또 이 자세한 분석은 그 1000번의 분석 훈련에다가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뵐게요. 자, 현성 바이탈. 현성 바이탈이 아니죠.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주식의 단타매매의 기본기.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요. 기본기가 중요하죠. 기본기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럼 기본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본기에는 단타매매의 기본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데이 트레이딩을 위해서 요즘에 생각보다 낮에도 매매를 데이 트레이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장인 분들도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들리는 소식지에 의하면 어쨌든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럼 그 기본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단타매매의 기본기 가장 기본 기초 중에 기초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죠. 단타매매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속도예요, 속도. 단타 매매는 속도예요. 근데 속도는 항상 시간과 거리를 가지고 오죠. 자, 시간과 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기준의 기본기들을 제시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체크리스트를 한번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같이. 자, 시간을 단축해야, 시간을 단축해야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효율적으로 단축을 해야 되겠죠. 그냥 막 생략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익숙해져서, 매우 익숙해져서 빨라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거래량을, 거래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을 살피는데 걸리는 시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타 매매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양봉 매매를 대부분 하잖아요. 투매를 받아도 양봉 내에서 받는다거나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하는 스타일은 그래요. 거래량을 살피는데 걸리는 시간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걸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주가의 주가 상황과 뭐 위치를 살피는 시간. 자,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주가 상황과 위치를 살피는 데 걸리는 시간.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봤단 말이에요. 그 종목의 주가의 움직임이 전체적인 흐름상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아무래도 고점은 위험할 수 있겠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좋겠죠.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오르는 속도. 또 얘는 VI가 걸렸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고점에서 매매한다든가 아니면 속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VI 때 개파락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갑자기 풀리는 그 물량에 뭐 펀치를 맞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황과 위치를 항상 잘 살펴야 되겠죠. 이게 고점인가 아닌가, 내가 매매할 만한 자리인가, 그렇지 않은가.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지지선. 지지선을 살피는데 걸리는 시간. 저는 사실 이걸 이제 저지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언가를 저지하는 거죠. 저지선을 살피는데 걸리는 시간. 아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저지선이라고 지지와 저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지지와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찾아서 판단하는데 거기에 신뢰도를 부여하고 타당성을 부여하는데 걸리는 시간.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 네 번째. 음, 테마. 테마나 어떤 재료. 테마와 재료를 살피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는 뭐 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현성바이탈은 뭐 하는 회사죠? 이제 옛날에는 여기가 다단계였나요? 그러니까 뭐 무슨 물과 관련된 뭐 물을 상품으로 한 거랑 화장품 이런 관련 회사라고만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예전에 그 다단계 뭐 회사에 현성바이탈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테마와 재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한국 화장품이 움직였잖아요. 자, 한국 화장품. 이게 왜 움직였죠? 춘절. 중국인 관광객. 근데 요즘에 또 그것도 있죠. 이름 뭐야?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중국인 관광객 대신에 대만 관광객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대요. 그것도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본 뉴스거든요. 요커 대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떠있던 뉴스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 막 옛날에 코리아나 이랬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코리아나가 그와 관련된 뭐 한류, 요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시기를 공부하셨죠. 얘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었네. 자, 이런 거. 한류, 요커. 그랬던 시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중국 관련주가 또 그거 아직 살아있나요? 차이나 그레이트가 아직 있네요. 308원에. 와, 아직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경험들. 그래서 화장품, 요커, 춘절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라 할지라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물이 있으니까 물. 음, 일본에 일본의 인플루엔자가 물로 감염이 되나요? 뭐 어쨌든 물을 가공하는 회사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과 관계없이 회사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계없이 수급을 불러오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 자신도 매매를 선택하게 되는데 소신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근데 그거를 살피느냐 살피지 않느냐 혹은 어, 뭐 살핀다 하면은 얼마나 얼마나 시간을 소요하는가. 시간을 소요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를 보고 관광객을 바로 떠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노란 맞아 이거 때문이기도 해요. 아침에 이쪽으로 엄청 쏠렸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광고를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충분히 알 수 있고. 자, 그런 차원에서 테마와 재료를 살피는 데 걸리는 시간.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니까 관광객, 화장품, 요커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막 떠올라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막 억지로 찾아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막 안 떠오르는데 뭐였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딱 들었을 때 스쳐 지나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다섯 번째 어, 모든 걸 근거 삼아 매매 결정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 이 다섯 번째에서 아마 이 1, 2, 3, 4번이 영향을 가장 크게 주겠죠. 이걸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매수 버튼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클릭 한 번에 무게감이 실려야 되는 겁니다. 자신감이 실려야 돼요. 부담감이라든가 혹은 부담감 아니면은 음, 두려움 혹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이런 소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감. 그게 여러분들의 클릭이나 뭐 단축키 쓰시는 분들은 단축키에 음,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거래량을 살피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가 상황과 위치를 살피는데 걸리는 시간. 나는 호가창 같은 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뭐 그러면 안 봐도 상관이 없는 게 또 호가창이기도 합니다. 뭐 저도 본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그것 때문에 결과가 더 특별히 나아진다던가 이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보이니까. 가위가 있으니까 삼겹살을 잘라 먹는 것처럼, 네, 잘하면 돌돌 말아서 먹을 수 있는데, 자, 저지선을 살피는데, 지지와 저항을 살피는데 걸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지지와 저항이 있다면은 그걸 살피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을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은 테마와 재료를 살피는데 걸리는 시간. 갑자기 발생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방법은 없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억지로 막 그 떠올리는 게 아니라 경험상 느껴지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 아, 얘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였지. 음? 쟤는 저런 일을 하는 회사였지. 아, 맞다. 오늘 아침에 노랑풍선이 움직였는데 그 회사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또 아까처럼 인플루엔자가 지금 일본의 인플루엔자가 난리죠. 아, 그게 혹시 물로 오염이 될 수 있는 건가? 막 이렇게 감염? 그냥 헛소리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문득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문득.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마지막 다섯 번째에 시간을 단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더했을 때, 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어떤 거를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가 어떤 나만의 결심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겠죠. 거래량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해요. 거래량. 음, 자꾸 보다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이걸 순서대로 계속 해나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빌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야 되는,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어,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어, 여기는 내가 시간이 좀 자신감 있게 빠르게 살필 수 있는 것 같아. 주가의 상황과 위치도 나는 잘 살피는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아직도 지지와 저항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걸 더 공부하면 되는 거고. 테마와 재료를 살피는데 걸리는 시간. 나는 아직 이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냥 이 회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왜 게임하다 보면은 그 캐릭터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이 캐릭터는 공격력이 세고, 저 캐릭터는 방어력이 세고. 어,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마리는 이런 특성이 있고, 벌처는 이런 특성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냥 살피는 거예요. 그 회사가 막 구체적으로 막 엄청나게 뭘 하는지는 그거는 나중 문제인 거고,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얘가 어떤 관련주로 묶이는 녀석인지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시간을 전체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다른 여러 종목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다든가, 조급함을 조금은 누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단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매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지선이 이렇게 딱 있는데 내가 여기에 갖는 확신과 소신이 없으면은 결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계속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제 해보면은 이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의 봉이 완성되기 전에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진짜 기본기라는 거는 그러한 나의 상태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또 그거 이제 오해하실까봐 여쭤보는데 말씀드리는데 그 카페에 1000번의 분석 훈련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원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을 잘 안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제가 실제로 매매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냥 차트 분석을 그냥 계속 해놓은 겁니다.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분 입장에서는 그게 한국 화장품인가? 그것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그거 보시면은 조회수가 0이에요. 지금 아무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라는 뜻인 건데 어, 종목 추천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음, 차라리 얼마 전처럼 리딩을 했으면 했지 이거 종목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그냥 종목만 띡 던져놓고 이렇게 말거나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절대 아닙니다. 1000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채울 수 있는 또 목표 삼기에 가장 적합한 수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있는 거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부 다 보실 수 있게 만들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거라는 거죠. 그만큼 반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에서. 근데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러한 시간을 살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종목 추천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 화장품이 이때 매매한 거랑 어 뭐지? 여기 또 뭐 설명을 했었는데 호가창인가요?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거 설명 하나 했었는데 그거랑 어 이거 상승과 뭔가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분석해 놓은 거를 올렸는데 그냥 얘가 올랐던 것 뿐이에요. 종목 추천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쳐지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뭐랄까요? 총 걸리는 어떤 딜레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을 알고 나서부터 공부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명절이죠. 명절 직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어, 저도 고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